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최고 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현재 상황을 정의한 겁니다. 100만 명이 숨진 홍콩 독감, 그리고 멕시코에서 시작했던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는 석 달 만에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12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도 유럽에서 또 수천 명의 환자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30일간 막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탈리아 로마의 풍경입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마다 문을 닫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집에 머물자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모든 상점과 식당에 앞으로 2주 동안 전면 휴업령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약국과 식료품점처럼 생필품을 파는 곳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라 전역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는 봉쇄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추가 조치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자 주지사들이 나서 더 과감한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Della responsabilità di 60 milioni di italiani che quotidianamente compiono piccoli, grandi sacrifici. 하루 만에 확진자가 2,3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증가 폭으로 따져봐도 전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전체 확진자 수는 12,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800여 명에 이릅니다. 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일부 주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도 상당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감염이 확인된 후 3주 만에 벌어진 일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에서도 각각 2,000명 넘게 감염되면서 유럽 전역 확진자는 지금까지 2만 명이 넘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으로 갑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강수를 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26개 나라 여행객이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고 다른 외국인도 미국 입국 직전 14일 안에 유럽에 머물렀다면 들어오는 걸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The new rules will go into effect Friday at mid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중국 등 코로나 확산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오늘 조치의 배경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우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the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the restrictions and warnings. 현재 우리나라 대해선 미국인들의 여행을 제고하라는 경고가 내려져 있고 대구에 한해서만 여행 금지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아예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뉴욕주는 도시를 봉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주가 봉쇄 지역으로 설정한 뉴로셀시의 일부 지역은 오늘부터 2주간 공공시설이 폐쇄됩니다. 현장 취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뉴욕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맨해튼 인근의 소도시 뉴로셀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유대교 회당은 인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직선 거리로 150m가량 떨어진 유치원, 한낮인데도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You've reached Weekday Nursery School. Please leave your name, number, and a brief message, and we'll reach. 바로 옆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 공공시설은 2주간 폐쇄됩니다. 주 방위군도 투입됩니다. 봉쇄 지역은 제대로 보이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안쪽입니다.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이 지역 50대 변호사가 확진 전까지 예배를 다니던 곳입니다. 손님이 끊겨 상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불안과 좌절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령마을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s ridiculous, right? 1 mile is what does that mean? 1 mile is not enough because if it's truly this contagious and it's bouncing around from state to state. 뉴욕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이곳 뉴로셀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네, 수도 워싱턴 DC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최소 10명에 이르는 등 감염이 확산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 지역은 모두 20개 주가 넘습니다. 미국 내 전체 확진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모두 44개 주에서 발생해 거의 모든 주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 우려에 따라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유럽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오늘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5개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은 특별 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8일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일에는 리무진 버스와 자가용을 타고 경기도 의정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9일엔 자택에만 머물렀고 검사를 받은 10일부터 오늘까지 자가 격리를 해서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여행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가 특별 입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에서 5개 나라가 추가돼 모두 11개 나라가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땐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매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WHO의 선언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코스피도 한때 5% 넘게 빠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거래소는 거래를 일부 중단시키는 사이드카를 8년여 만에 발동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간밤 뉴욕 3대 주요 증시는 일제히 4에서 5%대 폭락했습니다. 충격은 오늘 내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9% 떨어진 1834.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낙폭이 5%를 넘으면서 180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4분에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 시장에서 나온 건 8년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9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주식을 판 돈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원 오르며 1,200원대로 뛰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4% 넘게 빠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린 건 코로나19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받는 영향은 더 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잦아들기 전까진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WHO의 발표는 도쿄올림픽을 향한 또 다른 경고로 해석됩니다. IOC가 예정대로 올림픽을 열지 말지 결정할 때 WHO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오늘 그리스에서 체화됐지만 이 불꽃이 4개월 뒤 도쿄올림픽까지 온전하게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밝힐 불꽃이 그리스 아테네의 헤라 신전에서 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발했던 과거 올림픽과 달리 이번 성화체화식 현장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WHO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도쿄올림픽의 운명은 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 바흐 IOC 위원장이 WHO의 권고에 따라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감염병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제 올림픽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도, 조직위 내부에서도 대회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도쿄 조직위는 오늘도 올림픽 정상 개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리 조직위원장은 내부에서 도쿄올림픽 2년 연기 얘기가 나온 것을 불쾌해했습니다. とんでもないことをおっしゃったなというのは正直な、感想です。ちょっと口が滑ってしまって皆さんにご迷惑かけたと。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향한 위기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지 말지 5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7년 전 작성한 IOC와 도쿄 조직위의 올림픽 계약서엔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회를 취소할 권리는 IOC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WHO의 팬데믹 선언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설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팬데믹 선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맑은 것만 따라지 선언이고요. 예. 일단 전 세계적인 그런 환자의 발생들이 여러 대륙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제 한번 대처를 하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발표를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주 저소득 국가들,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자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펀딩과 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선포를 하기는 하는데, 예. WHO 자체가 이제 행정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인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선진국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국가의 발생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선진국들의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겠지만, 예. 지금 그런 국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소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하는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팬데믹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 팬데믹을 선언한 게 2009년 신종플루 때였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도 좀 늦은 거 아니냐 얘기는 있었는데, 예. 사실 그때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백신도 이미 만들고 있었고 또한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선언을 했었어도 국가별로 오히려 그런 약제들이나 백신들을 좀 더 나눠주는 그런 연대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들 수 있고, 또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돼서 이런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 또 자국가의 이상하게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플루 때는 뭐 이제 국경을 통제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양상 때문에 어쨌든 팬데믹에 대한 대비 자체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또 관심으로 떠오르는 게 지하철입니다. 네, 예. 대중교통. 여기에 대한 감염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안에서의 감염 우려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서의 밀집도,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지도 다르게 돼 있고, 예. 또 그 탄 사람 중에서 마스크를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부위를 좀 오염시키는지, 예. 이런 부분도 명확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발병할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가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발병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발병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발병의 위험성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고, 발병한 사람들 자체는 그냥 지역사회 내에서 원인 불명으로 자기가 감염됐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자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보건당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전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예. 사실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쓴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쓴 상황에서 그 탄 공간 안에 마스크를 안 쓴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침을 하거나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 부분을 뭐 단시간 내에 만지게 되면 내 손이 오염되는 것도 사실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다라고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또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가가 어렵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주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초기 증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열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초기 증상 중에 열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발열과 기침, 호흡기 증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복통, 설사 그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초기 증상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여러 증상들이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 환자를 보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냄새 못 맡는 환자도 꽤 있는 것 같다. 근데 대개 병원에서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다 있더라고요. 예. 설사를 하는 분은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사를 주증상으로 오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서 설사 증상이 아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증상은 어떻든 열나는 거랑 기침하는 건데요. 근데 입원을 할 때는 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90%이긴 하지만 예. 경증 상황에서 진단될 때는 열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열만 있거나 기침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열은 없는데 기침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은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잖아요. 호흡기 쪽에. 네. 근데 왜 소화기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대변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는 주로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바이러스 이런 이제 이번 같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주로 일으키기는 하는데 일부 복통이나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예.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주증상은 않습니다. 아니지만 네, 예. 일단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나타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발열이나 기침을 의심 증상으로 판단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뭐 설사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까지 의심 증상이 확대가 돼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냄새를 못 맡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증상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가 예. 더 맞는 거고요. 설사만 단독 증상으로 있는 사람은 많지는 예. 않기 때문에 예. 설사 증상도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도 동반될 같이 수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